안녕하세요. 2학년 B반 정찬영입니다. 13주차 최종 영상 발표하겠습니다. 유치상에 가해지는 응력 분포. 거의 상악 중앙에서 많이 파절이 되는데 그 이유는 힘을 받으면은 가운데로 힘이 쏠려서 계속 여기에 가운데 스트레스가 모이면서 받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지지직하고 파절이 되는데 이 일지상이 가해지는 응력 분포가 거의 여기에 많이 분포가 되어서 가운데 파절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파절이 잘 되면 좋은데 인공치까지 같이 파절이 되면은 그건 더 수리가 복잡해지는 복합 수리인 것 같고, 일치상 파절 원인은 기공과정 결합, 왁스 제거 불충분, 배열을 잘못해서 매물질 제거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연마 과정에서 특히 팔레싱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부셔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마 과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배열을 잘못해서도 힘 분포가 잘 안 되니까 그렇고, 내진 일지상의 수리 분류, 단순 수리와 복합 수리가 있는데, 단순 수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완전 한 번만 파절된 거고, 복합 수리는 여러 개로 부셔졌다거나 인공치 날라간 그런 겁니다. 수리 과정은 파절이 되었으면은 이걸 여기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붙여주기 위해서는 서로의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끌어당기는 힘을 여기 사이사이에 계단식으로 홈을 파주어서 거기에 레진을 다시 채우면은 아무래도 일자인 형태에서 붙여준 것보다 홈으로 인해서 그 결합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다가 홈을 파주고, 그 다음에 이걸 고정을 시켜서, 이거 따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교환면에다가 최소 2개 정도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에다가 레진을 섞어서, 레진 가루랑 리퀴드랑 섞어서 병상 단계는 아니고 좀 막 묽을 때 흐름성이 있을 때 그때 부어서, 이게 홈 파준 데다 부어서 리퀴드를 묻혀가면서 매끈하게 해줍니다. 그 바를 띄고, 그 다음에 굳었으면은 팔레싱으로 연마하면 되고, 인공치가 부러졌을 때는 여기 인공치를 더 갈아서, 이거 치은연내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거 건들면은 심미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고, 인공치를 더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물에 불리고, 그 과잉된 레진을 제거해주고, 퍼미스로 연마를 해주고, 이거는 인공치 부러졌을 텐데 여기 변연부를 절대 건들지 않게
denture 바로 삭제를 해주고, 여기 인공치에서도 유지력,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 여기다가 홈을 더 파줍니다. 인공치 탈락 및 파절 원인. 이건 레진치의 왁스 제거 불충분. 큰 인공치를 선택했을 경우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했을 때,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큰 경우, 디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환자의 부주의가 있습니다. 만드는 데서도 잘못이 있겠지만 환자의 부주의에서도 있고, 둘 다 잘못을 어느 쪽에서 잘못을 했으니까 파절이 되겠죠. 그리고 기초상은 교합제와 더불어 교합성을 이루고 구강 안을 시적하여 교합체득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지상입니다. 환자 임프레션을 알지네이트로 뜨고 그거를 석고로 부어서 뜬 것이 기초상인데, 이 기초상을 잘해야 변연부도 잘 나오게 하고, 잘해야 정확하고 나중에 총이치를 만들었을 때 편안한 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기초상에다가 디자인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초가 무조건 베이스가 탄탄해야 나중에 쌓아 올릴 때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베이스를 튼실히 해줘야 환자 구강내에 꼈을 때 환자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주고, 보더 부분을 그려주고, 횡국에 그리고 정준선, 그리고 하악은 레트로몰라 패드 그런 거, 그리고 상악 절은 그런 거 그려주고, 여기에다가 움푹한 데 있으면은 블루가웃을 처리해주고, 왁스로 그리고 이 기초상을 만드는데, 이거를 좀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얇게 반죽을 해서 일정한 두께로 눌러서 펴줍니다. 그 하악 제작도 똑같이 변연부 그리고 기초상에 개인 트레이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다가 기초상 모양에다가 이제 교합제 왁스를 올립니다. 폭경에 맞춰서 그 여기 높이 사이즈에 맞춰서 잘 해줘야 하고, 교합 체크 관계 치료실에서 보낸 관계 기록부 같은 거 보면서 잘 해줘야 되고, 깔끔하게 올려줘야 합니다. 이 인공치의 구조. 인공치의 구조에서는 10가지가 볼 수 있는데, 이건 형태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인공치의 재질, 도제 인공치와 레진 인공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사용하는데, 도제 인공치아를 많이 사용하고, 이 인공치아는 또 색상, 크기, 그렇게 제품 회사에 대해서 규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 환자에 맞게 신미성을 고려하여서 맞게 해야 되고, 기능도 악공이 크다면은 인공치의 크기도 큰 거고, 그러기 때문에 환자의 기록에 맞게 해줘야 합니다. 인공치아의 형태는, 전치의 형태는
앞면의 형태를 중요하고 전치는 아무래도 심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미에 대해서 환자가 만족하게끔 인공치아를 잘 선택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연령에 따라서도 치아 형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게 해줘야 하고 구치의 형태는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 그래서 구치 형태는 아무래도 심미보다는 기능을 우선시 해서 아주 잘 선택해야지 저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틀니를 그냥 우리는 인공치 박는 것이 아니라 틀니를 착용함으로써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다거나 그런 기능을 해야지 환자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그냥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치아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빌려서 하는 것이고,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그런 막 사진 찍을 용도, 막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치의 선택 기준은 전치부는 새 크기 형태, 심미성, 그리고 구치부는 색, 크기, 색, 그리고 크기에서는 협살 폭경, 근원심 폭경,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사람마다 악궁이 다 다른데 악궁이 큰 사람에게 인공치를 작은 걸로 하면은 그것도 기능이 안 되고, 협살 폭경, 근원심 폭경 해서 선택을 다 맞춰야 합니다. 그 배열을 할 때는 전치부터 전치, 상악 전치, 사각 중절치부터 그래서 하악 중절치, 그리고 쭉쭉쭉 상악하고 하악하고 상악 배열을 한 다음에 교합 관계대로 하악을 배열을 하는데, 이렇게 배열을 했으면은 치은 형태, 치은 조각을 해야 합니다. 일단 교합기에 껴보고, 치은 조각은 치은 형성 일치상 조각은 이게 왁스가 일자인데 아니야, 환자가 아니고 구강 내 모습과 거의 흡사한 상태로 해줘야 자연스러운 심미적인 틀니를 만들 수 있어서 구강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이 일자인 왁스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주어서 꼭 여기에 치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금속상, 메탈벨스 컴플리트 덴처, 여기 안에 금속을 넣어서 하는 덴처도 있어서 여기 안에 미리 금속을 넣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건 금속 총이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메탈인 것 같고, 메탈벨스 컴플리트 덴처 장단점, 레진상 총이치와 금속 총이치. 레진상의 총이치는 그냥 뭐 일반 총이치인데, 금속 총이치는 더 단단하고 가볍고 좀 얇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열 전도율이 자기 신체와 적합하게 해야 하고, 최종 인상과 작업 모형의 제작.
최종 인상을 뜨는 건 이렇게 인프레션을 뜨면은 이런 상태가 나오는, 인프레션 뜨고 그 인프레션 뜬 거를 굳게 기다린 다음에 그 석고를 개서 여기다가 놓으면은 여기 보더 부분이랑 이런 윤기 같은 거나 이런 해박적인 모습을 그대로 양형체로 뜨고, 금속 초일치 전제작 과정, 금속상의 설계, 여기 안에 금속이 들어갈 부분을 먼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아웃을 해주고 릴리프를 해주고 아가 인상 내화성 모형 제작, 아가 인상제를 이용한 상악 내화성 모형 제작. 상악은 아가를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가를 녹여주는 기구가 있는데, 아가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녹여서 이 모양을 함에 넣고 아가 녹은 것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함 분리를 하고 이 석고를 띄면은 이 석고 모형의 음영체가 아가로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화성 모형을 비즈왁스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건 안에 넣을 거를 붙여주고, 주입선에 원추대 부착, 주입선 달아주고 원추대 이렇게 부착을 해줘서 매몰 및 소환, 이게 나중에 금속으로 될 거니까 소환을 해주고 주조를 해주고, 그래서 뭐 산화막 제거해주고, 그래서 팔리싱을 해주고, 연마 주입선 절단을 해주고, 그 연마를 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한 광이 나는데, 여기서 똑같이 교합제를 올려서 인공지 배열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연마 다 끝난 과정이고, 주조체에서 골드 프린팅, 골드 입혀주고, 교합제 제작 똑같이 여기 위에다가 교합제 왁스를 올려서 일정한 두께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 아닌 포인트인데, 사이즈도 다 맞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합제를 올려서 교합제 일정 두께로 올려서 다 맞춰주고, 상순선, 견치선 그런 거 맞춰서 교합관계를 측정을 해줍니다. 교합기에 주모형 부착. 그래서 이 선이 됐으면은 또 인공치 배열을 해줍니다. 상악 전치부부터 배열을 해주고, 일지상 조각을 해주고, 일지상 조각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데, 정해진 거는 변연부 여기에 엠브레이저 선명하게 해주고, 거의 구강 내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신미성을 더 고려하여서 그 한자에 맞게, 그래서 인공지 배열, 치상 조각. 이게 수지 일치인데 이게 나비치로 바뀌니까 여기서 잘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왁스로 제작을 할 때 잘 해줘야 그게 그대로 모양이 나오면서 틀니로 바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히트 큐링,
석고로 메모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메모리인데 1차는 플라스터를 해주고 그 위에 모형을 올려서 엠브레이저 사이사이에 그 그게 뭐 있는데 파란 색깔 그거 엠브레이저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그리고 2차로 경적골 해준다 매몰. 그리고 3차로 플라스타 이렇게 다 덮어서 플라스크 함을 닫고 함을 조여줍니다. 그러면 3단계 매몰 후 클램프에 고정을 해줘서 여기 나머지 잔유물이 플라스타 섞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나와야지만 여기 안에 공간이 없이 가득 찼다는 증거잖아요.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아직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살짝 나올 정도만 하고 그리고 장하중압 압력 그걸 해주고 왁스 해줬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그럼 여기 안에 왁스를 제거하면은 인공치만 남게 되는데 인공치를 그 장하중압 수지 아니야 그 수지 레진 전입을 해줍니다. 레진 전입을 해주어서 비닐을 깔고 또 레진을 올려서 그 반대편 플라스크함을 닫아서 자갑중압 3차 시합까지 해주고 다듬질 해주면은 영상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 삭제 교합지로 대봐서 선택 삭제 먼저 다는 조기 접촉을 삭제해주고 그리고 측방 교합, 전방 교합, 후방 교합 막 그런 거 해봐서 먼저 닿는 부분이 있으면은 삭제를 해주는 것이 선택 삭제입니다. 교합기의 가드위를 중심으로 교합하고 교합지 전 붙이고 교합면 사이에 넣고 가볍게 교합을 시킨다. 선택 삭제 그리고 이게 A의 사진과 같이 중심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으면은 BC와 같이 편심교합을 시켜보고 이와 같이 편심교합에서도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편심교합에서 놓지 않으면은 포스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창학은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서 모두 높아서 중심교두인 설치교두를 삭제하고 하악은 중심교합은 높지만 편심교합은 낮고 높지 않아서 포스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A가 상하이고 B가 하악인데 A는 교두를 삭제하고 B는 포스를 삭제하고 그래서 유도면을 만들어줍니다. 작업측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을 확인하고 편심교합에서 구분한다. 이거 편심교합을 해보아서 교합지에 나타난 그게 묻어있으면은 선택 삭제를 해주는 건데 중심교합과 편심교합에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교합지 색깔을 다른 걸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측 교합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협설 교도가 모두 높으면 상하 협측 교도와 하악 설측 교도 모두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도만 높다면 상하 교도를 삭제하고, C와 같이 설측 교도만 높다면 하악 교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유도면 그 활주 운동 그것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하 협측 교도, 비기능 교도에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교합과 선택 삭제를 위해서 하악 협측 교도 내사면을 삭제합니다. 유도면 활주 운동. 그리고 전방 교합 시 구치부는 교도장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도의 근원심 사면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삭제를 할 때에는 상하 협측 교도 원심 내사면과 하악 설측 교도의 근심 내사면을 삭제합니다. 선택 삭제를 할 때에는 하악 전치 순축 절단연을 삭제하고 신미성이 훼손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상악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악 순축 절단연을 하는 건데, 이것도 너무 뾰족하게 하면 안 되고 심미적으로 알아서 둥글스럽게. 그 전방 교합은 전치의 절단 교합 상태에서 뷰레 법칙으로 따라 조기 접촉을 조기 접촉을 삭제합니다.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은 절치유도봉 절치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교합, 편심교합의 어떠한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고치부가 모두 균일하게 접촉되어 있는 안정적인 양측성 균형 교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틀니에서 양측성 균형 교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다 왜 양측성 균형 교합을 해줘야 하냐면, 틀니는 자연 치열과 다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유지를 할 수 있달까? 틀니가 빠지지 않도록 흡착력을 더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내사면 삭제하고, 하악은 중심구를 삭제하고, 아까 똑같은 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선택 삭제 중심교합에서는 커스퍼와 포사, 편심교합이 높고 편심교합이 정상인 듯 삭제할 때는 낮을 때, 작업측 교합에서는 삭제 부위는 상악 협측 교대 내사면, 하악에서는 설측 교대 내사면, 그리고 균형측 교합에서는 하악은 협측 교대 내사면, 그리고 전방 교합에서는 삭제 부위에서 전치부, 상악, 하악 모두 인사이절, 그리고 구치부는 상악에선 협측교대의 원심사면, 하악에서는 설측교대 근심사면, 이렇게 해줌으로써 조기 접촉이 안 날 수 있도록 선택 삭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 삭제를 안 해주게 되면은 조기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조기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물감이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기 오빠도 조기 접촉이 돼가지고 계속 불편해하다가 어떤 언니가
덴처바로 갈아줘서 아주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느끼는 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조기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보틀적 수돗물의 5가지 기본 원칙. 1번 강하게, 2번 가볍게, 간단하게, 내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하게. 근데 너무 강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파절이 일어나지 않은 적당한 강하게. 그리고 무거우면은 환자 구강에서 무거움, 이물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낀 듯 안 낀 듯.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내구적으로 잘 맞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비싸면 환자가 나니까 적당히 경제 조절도 가운데로. 클래스프의 구성. 교환면 정지 조기, 오클루전 레스트. 이 1번인가 4번인가 이게 오클루전 레스트, 그리고 파지암, 유지보암, 지뢰 받침점, 운동, 교환력 이게 있는데 2번이 파지암, 3번이 유지보암, 그리고 4번이 지뢰 받침점, 그리고 5번이 위쪽으로 향한 운동, 그리고 6번이 교합력. 여기서 계속 치조골의 교합력을 봤죠. 오프너의 원리. 오프너의 원리랑 지금 이거 클래스프와 똑같은 건데, 무게 중심, 힘, 저항력. 여기서는 지뢰 받침점, 여기서 힘을 눌러주면은 저항력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힘을 가하면은 여기 가운데에 딱 받쳐서 지뢰 받침점, 여기는 안 나가려고 하는 저항력.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 힘을 위로 나가게 하려면은 지뢰 받침점이 여기 있고 저항력이 여기 있고. 어태치먼트의 구성. 오클루전, 브로싱, 리텐티브 석세션. 그래서 여기에 메일과 피메일이 끼워지는데, 이게 스크류 이렇게 계속 뺐다 꼈다 하면은 늘어나서 그거를 다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도 나중에 헐거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 현상까지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어태치먼트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 메일과 피메일, 그리고 핑걸, 스프링, 그리고 진지발 스크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끼워지면은 4번이 스크류인데, 뺐다 꼈다 하게 되면은 이게 홈이 자꾸 사용하다 보면 벌어지니까 이거를 조여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조여도 다시 헐렁헐렁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스크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스크류를 조절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조절을 못하면은 교체를 해주고. 클래스프인 경우 신미성이 불량하다, 지대치의 무리한 하중이 가해진다, 일체의 착탈이 어렵다, 유지력 조절 횟수가 많다. 이럴 경우에 클래스프로 이용해서 덴처를 만드는 거의 국소이치 같은 경우인데, 어태치먼트의 장점. 신미성이 있고 일단 안 보이고 자수 있으니까 유지와 안정성, 지대체 가해지는 교합의 교합면보다 인사이즈 레스트보다 치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혜 받침점이 회전력이 작아진다. 여기 치조골 안에 자성체와 자석, 끌어다리는 자성체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치조골 안에 자석을 심고, 그리고
그 치아 안에도 자석을 심어서 그게 서로 끌어당기는 자전체의 힘으로 치아를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 장치로 한 부분은 치관이나 치근 또는 매식위치와 교정성 부분에 부착되고 다른 한쪽 부분은 가출성 보천물에 연결되어 주유지 장치의 역할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태치먼트의 단점, 경제적인 부담, 너무 비싸죠. 지자체의 계율이나 폭에 의한 선택의 제한이 있고 고도의 정밀성과 기술이 요구되고 기공증 과정이 복잡하죠. 가출성 보청물에 이용되는 어태치먼트의 분류. 가출성 분류에서는 첫 번째 거는 말 그대로 오버덴처입니다. 오버덴처의 적응증, 싱글 컴플리트 덴처, 치아 이발자증, 국의 파열이나 외곽적 결점이 있는 경우, 치아의 마모가 심한 경우 무치약 환자의 임플란트 이용, 잔존된 치아가 국소일체 지제치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의 적응증으로 해결해야 되고, 오버덴처의 장점은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감 줄 수 있고 잔존 치조골의 적은 흡수, 지지 능력이 우수하고 촉합 신별이 우수하고 르치의 유지 및 안정성 증가, 총이치에 비해 저작 기능이 우수하고 신비성이 우수하고 임상 수시가 여러가지 당뇨병 환자 등에 유리하고 치근 동요 예방. 그냥 단점은 스테 관리와 구강 위생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 치실과 그리고 입술, 치간 칫솔 이용해서 하는 거고, 경제적 부담이 있고 수지 낙관거리에 대한 선택의 제약이 있고 치주와 치근에 영향이 있고 여러가지. 그리고 오버덴처의 분류, 스타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첫 어태치먼트는 안에 자석을 부착해서 똑딱이씩, 바는 이렇게 작은데 연결하는 거고, 마그네틱은 자석으로 여기 틀니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자석과 자성체로 하는 것입니다. 스타드 어태치먼트,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고, 아이고. 바 어태치먼트는 여기.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위생 관리를 해줘야 되고, 마그네틱은 여기 안에 자석, 여기 구강내 상태에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자성체로 해주는 거고. 오버덴처의 치료 순서, 지대치 선택. 먼저 지대치 선택을 해주고, 두 번째 지대치 선택을 한 거를 발치를 하고, 그리고 발치를 한 거에 치주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근관 치료를 하고, 근관 치료를 해서 위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가지고 음시을치 제작을 해주고,
임시 엣지 제작을 해주는 동안 진짜 치아를 만들어서 지제치에 껴봐서 완성을 해주고 필기 엣지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오버렌처 제작 시 고려사항은 지제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힘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항상 베이스가 중요한 것처럼 지제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시 각광거리 중요하고, 악공에 따른 선택, 삽입력, 유지, 완화평과 비완화평, 이거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그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비정후증, 결손 치아 부위에 3개 이상의 경우, 대합치가 없는 경우, 지제치 동요가 아주 심한 경우. 그래서 레스트를 만들어주고, 중간에 지제치가 있는 고정성 교이치에서는 엔트리얼, 세미넌트, 시그먼트의 원심 쪽에 피메일을 위치시키고 근심 쪽에 메일을 부착시킵니다. 이거를 반대로 하거나 그러면은 막 서로 뒤틀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원심 쪽에 피메일을 위치시킵니다. 이거는 풀 브릿지인데 이 지제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야 되고, 이렇게 왁스로 이렇게 치아를 만든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걸 넣습니다. 이걸 넣음으로써 끼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튜브, 이게 어태치먼트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걸 넣고 여기 안에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뺐다 뺐다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컷백을 하고, 여기다가 세라믹 로드, 세라믹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다 세라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하고, 세라믹 로드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주요체가 맞는지 적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체크를 해주고, 정확하게 이게 됐으면은 연말해주고, 이게 반짝반짝하게 연말해주고, 이게 레스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레스트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으로 이 치아들 무게를 다 중심으로 평행하게 일정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고,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